안녕하세요. 다이카우스입니다. 아이고, 많이 추워졌어요. 오늘 중부의 영하 1도입니다요. 아이고, 남부에 계시는 분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요, 또 여기 경기도 북부나 의정부나 또 막 이런 데 계시는 분은 아이고, 서울이 부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오늘 뭐 영하 4도 이렇게 내려갔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요. 어저께 저기 단속들은 잘 하셨나, 채비들은 잘 하셨나 모르겠어요. 저도 요런 것들이 꽃이 덜 피어가지고 요렇게 다 들어왔답니다. 요거는 달마국화인데요. 요렇게 해서 요즘 꽃이 지금 오고 있어요. 이거 좀 보세요. 굉장히 늦게 오고 있죠. 요렇게 해서 다 들어왔고 요런 것도 다 들어왔어요. 추워가지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하우스 온도 한번 보실래요? 자, 이렇게. 자, 지금 현재 6.2도 8시 반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습도가 엄청 높죠. 84%. 요거는 왜 이런가 하면은요. 겨울철에는 물 주기를 이제 잘 하셔야 되는데 물을 보통 일주일 만에 준다든지 3일에 한 번씩 준다든지 2일에 한 번씩 준다든지 이렇게 물 주는 주기가 다 다른데 이제 겨울이 됐잖아요. 겨울에는 물 주는 거를 온도를 보고 하셔야 돼요. 이게 날씨를 보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 하초 주기를 보고 한다. 이게 잘 안 맞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도 한 열 몇 개를 1월 달에 한 보름 정도 계속 너무 추워서 물을 못 줘가지고 말라서 죽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겨울철 있죠. 겨울철에 물주기 한번 볼게요. 물주기. 그 물주기를 지금부터는 온도를 보고 주셔야 돼요. 주기에 맞춰서 주는 게 아니라요. 자, 한번 보세요. 오늘 일요일인데 오늘 마이너스 1도인데 경기도 북부 이런 데는 마이너스 4도까지 내려갔다고 해요. 물을 화초 양이 작아가지고 적으신 분들은 물을 받아놨다가 따뜻하게 해서 저면을 한다든지 물을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지금 저처럼 양이 많은 분들은 호스로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 호스로 줄 때 꼭 온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최고 온도도 보셔야 되고 최저 온도도 보셔야 돼요. 월요일 날 7도고 온도가 좋죠. 이런 날 물 주기가 괜찮은데요. 이런 날 보세요. 자, 이날부터는 못 줍니다. 왜 못 주죠? 영하로 되잖아요. 이렇게 이 영하로 되는 날은 물 절대 주시면 안 돼요. 이런 날은요. 최고가 이런 날은 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왜? 5도는 돼야 돼요. 적어도 낮 온도가 최고 온도가 5도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우스 온도를 제가 겨울에 추울 때는 난방을 해서 7도로 맞춰주고 있고요. 지금 온도가 지금 6.7도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줄 때 5도는 돼야지 물을 줄 수가 있어요. 5도 그 수돗물은요. 5도도 안 되고 더 추워요. 이해 가실까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자, 한번 보세요. 12월 달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4도 5도 이렇잖아요. 최고 온도요. 최고 따뜻할 때 기온이잖아요. 낮에 이제 물을 주셔야 되는데 자, 요런 날은 물을 주셔도 되겠죠. 5도. 이렇게 4도 되는 날은 물을 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수돗물 자체가 호수로 주시는 분들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을 주잖아요. 물을 주면 이게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러면 5도 최저 온도를 5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물을 주고 나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실까요? 최고 온도가 7도, 8도 이렇게 돼야지 호수로 물을 줄 수가 있는데 아니면 물을 받아놓고 주셔야 돼요. 물을 받아놓고 실온에 물이 따뜻해지잖아요. 그 물을 조르러 주셔야 돼요. 물이 하초량이 많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부득이하게 호수로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온도를 정확하게 주셔갖고 정말로 7, 8도 이렇게 줬을 때 줘도 되고 정말 급할 때는 5도에 주셔도 돼요. 근데 5도에서 물을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물 주고 난 다음에 난방을 하셔갖고 이 실내 온도를 높여 주셔야 돼요. 7, 8도가 될 수 있도록.
요런 건 이해가 가시죠? 안 그러면은 물 먹고 냉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하초들이. 겨울에 그러니까 물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물 줄 때 온도도 체크하시고 최고 온도도 체크하시고 요렇게 5도 돼 가지고 요렇게 알쏭달쏭 할 때는 물 주고 실내 온도를 높여줘야 돼요. 베란다에서 뭐 난방을 안 하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실 창이나 이런 거를 열어 가지고 이 실내 온도를 높여줘야 되겠죠. 베란다 온도를 그렇게 하셔서 주시고, 한낮에 햇볕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때 있죠. 그럴 때 물 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겨울철 물 주기는 온도를 보시고 3일 4일 일주일 만에 한 번 주는 거라도 3, 4일 만에 그 뒤에 일주일 동안 온도를 체크하시고 물을 줘야 될 수 있는 찬스가 오면은 계속 물을 주셔야 돼요. 겨울에는. 이해가 가시죠? 왜 그러냐면 12월 달에 이제 물을 이렇게 줘 나가다가 1월 달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물 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물을 저 같은 경우는 양동이 바켓에다가 하나 가득 받아놨다가 조르로 이렇게 급한 애들부터 이렇게 주는 편이에요. 주로.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요런 거는 손이 닿고 요렇게 해서 이제 주는 편인데, 저기에는 조르로 줄 수가 없어요. 저기가 2m가 더 돼가지고 거의 한 3m 가량 돼요. 저 안에는 할 수 없어서 호수로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물을 그렇게 주는데 물이 정 급하면 뭐 3도 4도 온도가 이렇게 될 때도 줘요. 그렇게 주는데 그럴 때는 난로를 틀어놓고 줍니다요.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이제 1월 달부터는 그렇게 해서 나가셔야 되고, 지금부터 겨울철 물 주기는 이제 때가 되고 온도가 되면 물 주는 주기가 아니어도 물을 줘야 된다, 이런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도 어디 급한 대로 저도 저기 해갖고 단속하느라고 쭉 이렇게 다 들어 있어요. 어저께 이제 외부 촬영 갔다가 와서 급하게 이렇게 막 들여만 놨습니다요. 그리고 자 한번 봅시다요. 제라늄이 이제 추워지니까요, 꽃들이 피기는 하는데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만큼 왕성하게 피지는 않아요. 저는 요렇게 해가지고 피고는 있어요. 계속 꽃몽오리를 이렇게 올려주면서 이렇게 피고는 있는데요. 제라늄은 주택에서 키우기는 조금 좀 어려운 식물이에요. 이게 베란다에선 햇볕 좋죠. 온도 잘 맞죠. 이러니까 참 좋은데, 저처럼 이렇게 이제 주택에서 키우시는 분이 제일 어렵거든요. 베란다가 없잖아요. 그래서 창가 같은 데서 키우시는데, 제라늄을 꽃을 많이 보는 거는 어때요? 가지가 많아야 돼요. 자, 꽃은 항상 제라늄을 한번 보시게 되면 끝에서 이렇게 꽃대를 물고 나와요. 요런 끝에서 이렇게 꽃대를 물고 나오는데요.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꽃대를 물고 나오죠.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면은 가지를 많이 늘려줘야 돼요. 가지를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꽃집기예요. 꽃집기. 그 꽃집기를 꽃이 지고 난 다음에 해주는 것이 좋아요. 꽃 지고 나면 또 여기가 자라거든요. 여기 이제 꽃집기를 해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어요. 끝에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면은 계속 꽃집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키우는 게 좋아요. 여기 끝에서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물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꽃대를 나중에 잘라내고 난 다음에 조금 자라면 꽃집기를 해줘서 가지를 많이 형성되게 해서 키우는 게 꽃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미리 하셔야 되지, 꽃 이거 우리 거는 왜 꽃이 이렇게 안 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꽃이 많이 안 옵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가지가 많아야지 꽃이 많이 온다. 이렇게. 근데 제라늄은 이제 가지치기도 할 수는 있지만 키우면서 순짓기 있죠. 요렇게 조금 좀 자라면은 순짓기를 해서 가지를 많이 늘려서 해야 꽃이 많이 온다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이렇게 수영을 보세요. 수영을 보시고 요거는 너무 웃잘한다 이렇게 싶으면 꼬집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한번 보세요. 이 가지가 이렇게 뻗어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이 대에서 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렇게 한번 보세요. 꽃몽우리는 아직 안 올라와요. 그러면은 요런 거를
순 따기를 요렇게 해주세요. 자, 요렇게 여기 순을 따요. 그냥 요렇게. 자, 이렇게 순을 땄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새순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가지에서도 새순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성장을 억제하니까. 그럼 어때요? 한 대밖에 안 올라오는데 새순이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 하고 새순 나오는 거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꽃이 나옵니다. 요렇게 보시고 꽃몽우리가 아직 안 올라와요. 요러면 이제 새순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40일, 50일 되면 꽃몽우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시지 마시고 요런 건 아직 대가 짧죠. 이렇게 짧으니까 요런 것들은 꽃을 보시고 하고 요렇게 길죠. 이게 대가 길어요. 긴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렇게 밑에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뻗어 올라왔어요. 자, 이런 거는 자, 이렇게 순짓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순짓기를 해주면 옆에 새순이 나오죠. 그러면은 또 꽃을 볼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다 하면은 꽃을 천천히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자, 요렇게 하시고 이제 다른 거는 이제 꽃 올라오는 거 보면서 수영을 봐가면서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갔죠. 제가 여기서 순을 짓기를 한번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밑에도 요렇게 하나 우미 트고 있죠. 요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밑에 대가 하나 있죠. 지금 여기서 순짓기를 해버리면 한 대에서 요것도 커야 되고 요것도 커야 되고 영양이 분산이 되잖아요. 그냥 이런 거는 꽃을 보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 대만 쭉 이게 없다 이러면 여기 순짓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지금 여기서 자라고 있고 여기서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영양을 3개가 나눠 먹으니까 그냥 이제 키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순짓기를 하실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요. 아유, 가재발 많이 요즘 피고 있어요. 자리를 좀 이동해 줬어요. 왜냐면 저쪽에 있더니 남편이 계속 물을 줘가지고요. 이쪽 다육이존으로 옮겼습니다. 아이고, 이게 좀 무너졌었어요. 좀 몇 가닥. 그래갖고 저쪽에 지금 꽂아놨습니다요. 자, 요것 좀 보세요. 가습하면 무너진다. 여기가 바로 무너집니다. 흙 이렇게 돼 있는 사이에. 그러니까 이거는 보름에 한 번 정도 물 주시면 됩니다요. 그 다음에 궁금하신 점 댓글에요. 또 그분만 궁금하신 게 아니라 또 궁금하실 것 같으신데요. 겨울이 됐잖아요. 어떤 거를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장수매예요. 아이고. 장수매인데요. 잎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머야 이거 죽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나무가 잎이 안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잎이 다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베란다에서도 이게 이게 잎이 다 떨어졌죠. 이렇게 다 떨어지고 지금 꽃눈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잎이 떨어진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요. 하우스님 잎이 갑자기 우르르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품종별로 달라요. 뭐 호주매 하나 막 이런 것들이 잎이 우수수도 다 떨어졌다. 그럼 물을 말리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잎이 다 떨어져도 죽는 게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요. 죽었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지금 이렇게 잎이 다 떨어진다고. 노지에서는 이미 뭐 다 떨어집니다요. 그런데 잎이 이게 베란다 안에서는 잎이 떨어질 것이 있고 안 떨어질 것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한 달 전에 다 떨어졌다가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있고요. 또 요런 것들 있죠. 요것도 잎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요거 자단이요. 잎이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요렇게. 자, 잎이 다 하우스에서도 잎이 다 떨어지는 게 있는가 하면 떨어지면 안 되는 게 있고 그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잎이 다 떨어져도 물은 주셔야 됩니다. 잎이 없어도 물 주기. 잎이 없는데 이런 거 구근 잠재우듯이 물을 안 주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잎이 다 떨어져도 물은 주셔야 돼요. 요 정도면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셔야 됩니다. 말라서 죽어요. 물 안 주면은요. 잎이 없어도 밖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잎이 없어도 물은 준다. 그리고요, 또 한 분은 잎이 다 떨어져 가지고 앙상하대요. 가지가. 가지치기 싹 잘라줘도 되나요?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자, 가지치기는요,
꽃을 보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냥 가지치기가 복잡하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간단하게 그냥 다육하우스가 꽃 지고 나면 무조건 가지치기 해주라고 했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고, 그 묵은 데에서 꽃이 오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데 있죠. 햇대, 신화에서도 오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몽수몽, 뭐 인디언 귀걸이 이런 것들은 묵은 데에서 와요. 그럼 가지치기를 저 안에 있지만 가지치기를 싹 했다. 꽃 못 보시는 거예요. 묵은 데에서 꽃이 오는 경우가 있고 햇대에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 가지치기는 무조건 꽃 지고 난다, 꽃 지고 나서 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꽃 지고 나서 가지치기 한다. 그리고 동백도 꽃 다 지고요, 가지치기 하시고, 올해 동백 꽃을 못 보시는 분 있죠. 이렇게 꽃몽우리가 안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가지치기 지금 하셔도 돼요. 동백은 지금부터 봄이 오기 전까지, 3월 전까지 가지치기를 다 하셔야지 3, 4월에 꽃눈 분화를 합니다요. 그렇기 때문에 동백은 꽃이 안 온 거 지금 가지치기 하셔도 돼요. 자, 동백만 가능합니다. 다른 거는 가지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요, 겨울철 물주기, 그 다음에 또 하초 관리, 이런 것들 한번 알아봤습니다요.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입니다.